방금 소개받은 이용호입니다. 여러분들 만나보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고려대학에 개인적으로 학교를 나온 일이 없어서 크게 인연이 없습니다만 내가 지금부터 한 7, 8년 전에 고대 총장 뽑는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을 한번 한 일이 있어서 어이구대 총장을 총장으로 뽑은 일이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하고 내가 인연이 약간 있는 사람입니다. 학교에서 강연 한번 해달라고 자꾸 그러는데 미적미적하면서 이렇게 연기하다가 어느 순간에 학교 한번 가보니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무슨 얘기를 할까 그런 생각하면서 소위 미래 젊은이들에게 소위 선배로서 할 수 있는 얘기를 그냥 법률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어제 보니까 고려대학에서 무슨 공문이 하나 왔더라고요. 왔는데 보니까 이게 법률가의 무슨 뭐 장래를 위하여 뭐 그런 뭐 얘기를 해달라는 취지로 썼더라고. 그런데 내가 준비한 것은 그런 걸 준비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유익한 얘기를 할 수 있을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가 과연 무엇인지를 알아야 뭐 이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뭘 듣고 싶는가? 수요자 중심으로 가야지 공급자 중심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 듣고 싶어요? 대한민국 대법원장이 이 자리에 왔는데 여러분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퇴임하는 대법원장이 여러분들 앞에 서긴 했지만은 여러분들 뭘 듣고 싶는가 좀 궁금해요. 여기 전부 다 로스쿨 학생들인 거예요? 로스쿨 학생도 있고요.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법과대학 법학과 그다음에 뭐 전부 다 법률 관련 학생들이고 그리고 최근에 신설된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 로스쿨 가려고 지금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럼 뭐 서두를 법률 얘기부터 꺼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결국은? 뭐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려고 법률 얘기부터 꺼내야 역시 돌릴 것 같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법과대학 학생, 자유전공학부를 다니면서 로스쿨 가려고 준비하는 사람, 그 다음에 로스쿨 학생, 그러니까 법률 얘기부터 꺼내야 됩니다. 법률가의 꿈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한 나라의 통치의 근본 이념이 법에 의한 지배, 법치주의가 완전히 구현되는 사회, 그걸 다 원하는 거죠. 그래야 법률가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법치주의.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법치주의라는 것은 법이 다스림의 근본이 되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법치사회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게 최근에 생각해 보니까 과연 법이 그런 다스림의 근본 원리가 되면은 이게 좀 삭막한 사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법이라는 것이 예측 가능하지만 딱딱하게 짝이 없는 것이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이 한 나라의 통치의 근본 이념이 되면은 사람이 다스리면은 뭐가 좀 인정이 오고 하는 것 같을 텐데 이 법이 다스리면 좀 인정권이 없는 그런 사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옛날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혼란스러웠을 때 항상 소위 나라를 통일하가 하는 사람들에게 종말에 가면 법이 다스리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다 통치자의 근본 목표였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3세기 때 인도의 아쇼카 왕이라는 그런 왕이 있었는데 아주 굉장한 정적을 해가지고 큰 나라를 일으켰다고 해요. 그런데 이 왕이 나중에 말년에 이것은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가지고는 이게 사람의 차이에 따라서 나라의 다스림의 근본이 달라지겠다 싶어서 법을 다스리는 사회. 그래서 AD 3세기경에도 그 법치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왕이 노력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법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사회이기 때문에 법이 다스리는 사회에 그것은 사람이 다스려서 국민들이 피해보는 것보다 훨씬 더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다시피 이 다스림의 도구만 된다고 한다면은 이게 정말 나라를 어떤 의미에서 정체 상태에 빠뜨리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법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다스림의 도구지만 현대사회에서 법이 다스림의 근본이 된다고 한다면 이건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법이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법을 제정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법을 다스리는 운영하는 제정하는 사람과 법을 운영하는 사람 모두가 그 법 안에 말하자면 국민이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담아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내가 나이 들어서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하자면 법률을 전공하는 법과대학 학생뿐만 아니라 로스쿨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은 법을 제정하는 사람으로 종사하거나 아니면 그 법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종사하거나 다 이 법 안에 말하자면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지 못한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법치주의라고 해도 그것은 근본이 말하자면 흐트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법이 다스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법률가로서 투신하고자 한다면 분명히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법을 만들고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소위 그 법의 운영을 법을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최근에 우리 판사들에게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판사들이 보통 하는 일이라는 것은 옛날에 과거에 생긴 일에 바탕으로 해가지고 무엇이 정의냐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우리가 판사들이 하는 일인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충분치 않다. 판사는 판결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미래를 소위 좌우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마이크가 잘 안 들리는 모양인데 마이크를 떼라고 지금 그래서 이게 법을 이제 로스쿨 다니잖아요. 법을 제정하는 데 종사하거나 이제 법을 운영하는 데 종사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두 부류의 법률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법을 제정하는 데뿐만 아니라 법을 운영하는 데서 국민에게 꿈과 희망과 미래를 주는 그런 뭔가 다른 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이라는 것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근반 통치 이념이 거기다 꿈과 미래를 담아야 된다 그런다면 여러분들 법률하는 사람들은 국가에 대한 나라의 미래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동의해요? 네. 법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 아주 이념이라고 한다면 그 법을 제정하는 데뿐만 아니라 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국가에 대한 소위 나라의 미래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식이 투철하지 않은 사람이 법을 만들고 법을 운영한다고 그런다면 이것은 법에 의해서 말하자면 아주 통치돼서 아주 딱딱하고 희망이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통치야 잘 되겠죠. 다스려지는 것은 잘 되겠지만 지금 현대 사회가 그렇게 다스림으로서만 되는 사회는 아니잖아요. 정말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뭔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국가의 미래, 국가의 장래, 인간의 미래에 대한 분명한 꿈과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한국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법을 만들고 제정하는 데 종사하는 여러분들이 오늘의 한국 과연 내일의 한국에 대해서 어떤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한번 다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세 가지 일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 우리나라의 목표는 제일 먼저 우리 법률가들이 해야 될 일은 법을 통해서 법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 운영을 통해서 해야 될 첫 번째 목표는 이 창의력 있는 소위 리더들을 기르는 일을 이게 법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나라가 말하자면 소위 발전해 가는 데는 이게 창의력 있는 리더가 꼭 필요합니다. 제가 요즘에 스티브 잡스가 이제 애플사를 퇴임하면서 아주 세계 언론에 아주 회자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그 창의력 있는 리더십이 세계를 그냥 뒤흔들어 놨지 않아요. 그 사람이 2007년 1월 9일 날 그 요새 말하는 아이폰 시사회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때 그 화면에 나오는데 보니까 여러분들이 알지만 MP3 뭐 그게 발달한 것이 아이폰이라는 거, 아이팟이라고 아이팟하고 그 다음에
모바일 폰, 그러니까 요새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핸드폰, 그 다음에 모바일 인터넷, 이 세 개를 합해놓은 것, 그 합한 것을 우리는 아이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시사회에 나와서 이제 소위 자기 제품을 소개하더라고요. 2007년 1월 9일부터 그 스티브 잡스라는 그 유명한 창의력 있는 리더가 만든 이 제품이 지구촌을 완전히 휩쓸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이 없으면 재미없어서 강의 못하는 그래요, 안 그래요? 아, 정말 내 호주머니도 들어있고, 여러분 돈깨가 있는 사람들의 호주머니는 전부 다 그게 지금 들어있잖아요. 요즘에 통계를 보니까 그 애플이 말하자면 그 아이폰을 9천만 대를 팔았대요. 9천만 대. 이거 마음만 거 아니에요. 돈으로 따지면 450억 달러더라고. 45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되는 줄 알아요? 학생들이 이렇게 머리가 나쁘면 곤란하다. 450억 달러 같은 우리 돈으로 합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응? 응? 얼마나 되겠어요? 45조요, 450조요. 응? 왜 이렇게 자신 없어? 45조지, 45조. 응? 45조. 요 2007년부터 지금까지 9천만 대를 팔았다고 그러더라고. 한 사람의 그 리더가 말하자면 그런 놀라운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이 나라의 근본적인 통치 인형으로 삼으려면 이런 창의력 있는 리더를 기르는 그런 해안이 법률가들에 돼 있어야 돼요. 법률가들이 뭘 하느냐 그러니까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나라를 통치하는 것인데 통치하는데 그런 소위 창의력 있는 리더를 기를 수 없는 그런 제도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학교 교육이라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이 전부 다 이런 창의력 있는 리더를 만들지 못한 우리 사회, 앞으로 한국의 내일을 정말 우리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법률가로서 이 사회를 이끌어가려고 그러면 창의력 있는 리더를 기르는 그런 해안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